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작품은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어느 날 밤, 주마는 불국사에서 위험에 빠진 아사다를 구해준 은인이 바로 정원자 경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마는 자신의 애인을 구해준 정원자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며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스스로 파혼을 결심하고 진심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습니다. 아사녀는 문지기가 일러준 모경지에서 밤낮으로 물속을 들여다보면 안편이 완성할 탑의 그림자를 기다립니다. 지치고 굶주린 아사녀 앞에 한 노파가 나타나 친절을 베풀며 심리 밖의 그림자가 어떻게 여기에 비치겠느냐고 현실적인 말을 하지만 아사다를 향한 믿음과 간절함이 컸던 아사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근호파의 집은 비록 초가집일망정 겉보기도 아담스러웠거니와 안치장이 으리으리한데 아사녀는 놀랐다. 아랫목과 드나드는 문만 남겨놓고 벽이 보이지 않도록 가지각색 장롱과 세간이 그득 들어싸여 크나큰 방이 좁다랗게 보이었다. 더구나 그 비싼 단경이 여기저기 아무데나 걸려있어 이 편을 보아도 허술한 제 모양이 엿보이고 저리로 돌아보아도 제 거짓골이 나타나는데 아사녀는 눈이 어리둥절하였다. 꽃무늬 놓은 돗자리도 어떻게 곱고 정결한지 흙과 때가 덕지덕지 묻은 옷과 걸레가 다 된 버선으로 차마 안기가 황송하였다. 이렇게 털썩 앉아요. 킁킁. 노파는 어쩔 줄 모르는 아사녀의 손목을 끌어 거의 잡아 아가채는 듯이 앉히고 말았다. 잠깐만 기다리오. 킁킁. 내가 나가서 밥상을 가져올게. 노파는 힝하니 나가버린다. 집은 호화롭게 꾸며 놓았지만 인기척은 없고 과연 그 노파 말맞다나 사내의 그림자란 얼씬도 않는 것이 아사녀에게 얼마쯤 안심을 주었다. 아사녀는 홀로 앉아서 무료한 김에 맑고 바르게 잘 비치는 거울을 보고 또 보았다. 거울을 본 지도 달포가 넘었다. 제 꼴이 이렇게 될 줄이야. 이 꼴을 하고 갔으니 문지기가 문전축객을 한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얹은 머리가 빠져 뒤로 떨어지고 귀밑머리조차 풀리어 푸스스 일어선 모양이 제가 보아도 정말 사나웠다. 때에 절다가 모태해져선 어불어불하는 옷자락. 더군다나 어젯밤에 얼굴을 씻노라고 씻었건만 목덜미와 귀밑 언저리에 물기간되는 지렁이 지나간 자국 같고 그 양가는 떼국이 지르르 흐르다가 그대로 말라붙은 꼴이란 두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얼굴도 환영이었다. 여인들 이토록 벼위랴. 볼이 쪽 빨아든 탓인가 입은 새부리처럼 내민 것 같다. 관자놀리 맥이 어떻게 저렇듯 드러났으며 콧마루까지 뼈가 앙상하게 솟은 듯하다. 그러나 파리한 것은 오히려 두 번째였다. 눈사러림에 가는 금이 여러 가닥 긁히고 이마에도 장금이 긁혀서 찌푸리지 않아도 눈에 띄게 되었다. 한 달 동안에 나이 몇 살을 더 먹은 듯 아무리 친숙한 이라도 지나치면 몰라보게 되었다. 한 달 만에 내가 보는 내 얼굴도 이렇게 서툴거든 3년이나 못 보신 이 얼굴을 알아보실까? 어리고 앳된 아사녀는 강고 덥고 슬픔과 고생의 파김치가 되어 바스러진 이 얼굴을 알아보실까? 서라벌 여자를 보시던 안목으로 이 꼴을 보면 반눈에나 차시랴. 더러운 벌레로밖에 보이지 않으리라. 아사녀가 끝없는 회심한 생각을 자아내고 있노라니 근호파는 어느 결에 밥상을 가지고 들어왔다. 킁킁. 원찬이 있어야지. 시장은 하실 테고 불이 나게 하느라고 뭐 차릴 수 있어야지. 늙은이 솜씨는 다 이렇다오. 노파는 연애 너스레를 떠는데 아사녀는 진 반찬 마른 반찬을 가추가추 담은 숱한 그릇만 보고도 어마 싶었다. 접시와 주발 뚜껑을 벗기는 대로
구수하고 맛난 냄새가 줄인 창자를 거의 뒤틀리게 하였다. 자, 이 국물부터 후를 자시구려. 마른 속에 단단한 것은 나중 자시고. 킁킁. 노인께서는 진지를 어떡하셨어요. 아사녀는 뱃속에서 들이라고 발버둥을 치건만 가까스로 인사를 차리었다. 킁킁. 내 걱정 흘락 마시고 얼른 자시구려. 아사녀는 무엇을 먹어보아도 진미였다. 개중에는 이름도 모를 반찬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아사녀는 밥을 먹는 사이에 루파는 상머리에 앉아서 이걸 차셔보. 이것은 여기 찍어 먹는 거라 하면서 자상스럽게 먹는 법까지 일러주었다. 아사녀가 한 포고복을 하고 물러앉자 노파는 또다시 늘어놓았다. 인제 조금 쉬어가지고 목욕을 좀 하시구려. 킁킁. 저무신 내가 아무리 객지에 나왔기로 떼국이 줄줄이 흘러가지고 어디 되었소. 뇌물을 좀 데워드릴까? 우리 집에 웡만한 대야가 있다오. 그 대야는 사람들이라도 넉넉히 들어앉을 수 있다오. 킁킁. 우리 집이야 어디 올 사람이 있나. 아무리 발가숙리가 된데도 볼 사람은 나 하나뿐인걸 뭐. 킁킁. 정 미심다우면 살인문이라도 걸어줄게. 네. 그노파는 마치 제 딸이나 된 듯이 아산녀의 등을 툭툭 두드리다가 벼랑간 코를 싸쥐고 에이 냄새도 흉하군. 킁킁. 그 헌털뱅이 옷을랑 벗어버리오. 내 옷 한 벌 줄게. 네. 말씨도 벌써 무관해져서 가끔 존대와 하대가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리고 선뜻 일어나 장속을 뒤적뒤적 하더니 옷 한 벌을 내어다가 대수롭지 않게 아사녀에게 안기고는 상을 들고 나가며 뇌물 데워 놓으리다 한다. 그 옷은 진짜 당나라 비단 우독과 속속들이 능라주단으로 쏙 배낸 것이다. 아사녀는 예시하기에 듣던 윤궁에나 들어온 듯 싶었다. 근 오파가 자랑한 것만큼 청동대야는 과연 어떻게 크고 넓은지 거의 물두멍만 하였다. 미리 방문을 지쳐주며 활활 벗고 어서 씻으시오. 아사녀 혼자만 남겨놓고 자기는 슬쩍 나가버린다. 알맞게 뜨뜻한 물은 대너겁을 빼기에 넉넉하였다. 처음에는 그래도 그렇지 않아서 우통만 벗고 싶다가 나중에는 필경 온몸을 그 큰 대야 안에 잠그고 말았다. 거의 다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쯤 하여 노파는 다시 문을 빠끔히 열고 들여다보면서 오유, 인제 다 씻었구려. 저렇게 곱고 어여쁘고 옷 같은 살을 대국에 파묻어 두답게. 킁킁. 어유 저렇게 잘난 얼굴을 어유 손길도 곱기도 해라. 발꿈치가 달걀 같다고 흉이나 볼까. 킁킁. 이 느그니도 홀딱 반하겠구려. 노파가 입에 침이 없이 추어 올리는 바람에 아사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었다. 왜 데워준 옷은 가져오지를 않았소. 킁킁. 저 얼굴에 저 몸꼴에 그 옷을 입으면 얼마나 더 어울릴까. 킁킁. 그럼 내가 가서 옷을 갖다 드릴게. 불안스럽게 알지 말고 입어 두구려. 그까짓 옷 한 벌을 뭐 그렇게 어렵게 안단 말이오. 하고 노파는 불이 나게 나가더니 한 옆에 옷을 끼고 한 손에는 걸레를 들고 들어와서 마룻바닥 위에 떨어진 물방울을 훔치고 옷을 내려놓는다. 그 아늘아늘한 무늬와 혼란한 빛깔에 아사녀의 눈은 어리었다. 몸도 목욕까지 하였으니 그 새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야 불같았건만 하도 시장하던 판이라 욕이나 할까 하고 들어왔을 뿐인데 얼토당토 않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옷까지 얻어 입을 여미는 없었다. 옷이라도 어디 이만저만한 좋은 옷이 아니다. 아사녀는 헌털뱅이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으려 하니 노파는 질색을 하며 여보 저무신네. 저문이 고집이 어떻게 그렇게 세단 말이오. 그래 기껏 씻은 고운 살에 명치에 또 근 우더기를 뺄 생각을 한단 말이오. 킁킁. 이리 주오. 그 헌옷을랑 빨아서 걸레나 하게시리. 하고 노파는 재빠르게도 헌옷을 뺏어가지고 그대로 나가버린다. 아사녀는 어쩔 줄을 모르고 한동안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발가벗은 몸으로 뛰어나가 제 옷을 찾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오. 그렇다고 남이 중갑진 옷을 마구 입자는 수도 없었다. 왜 이러고 앉아있소. 원 하직 춥지는 않지만 오래 벗고 있다가 지친 몸에 또 감기나 들면 어떡하자고.
킁킁. 노파는 다시 들어와서 또 푸념을 하고 대어들어 손수 아사녀에게 굳이 새 옷을 입히고 말았다. 자, 인제 안방으로 가서 거울이나 좀 보구려. 아까보다 아주 딴 사람이 되지를 않았나. 그야 말짝으로 꽃도 같고 달도 같구려. 킁킁. 저런 인물은 서라벌이 널다 해도 없겠구려. 으흐흐. 노파는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세상에 제 것을 주고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사녀는 그 노파의 손심이 눈물을 흘릴 만큼 고마웠다. 이젠 그만하면 참뼈 위인 아가씨라도 뺨치게 더 어여쁘게 되었소. 킁킁. 노파는 아사녀를 단경 앞에 데리고 와서 모로도 세워보고 바로도 세워보고 이모저모를 뜯어보며 매우 만족해하였다. 여보, 저무신네. 금 엉기를 왔다니 노독인들 좀 나셨겠소. 킁킁. 보다시피 우리 집이야 누가 있소. 나는 자식도 없는 불쌍한 늑근이라오. 어미같이 알고 우리 집에 있구려. 나도 딸같은 며느리같이 저무신 애를 여길 테니 그래 다리를 휘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으면 다시 가도 좋을 것 아니오. 고맙습니다만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원 나중에는 별소리를 다 하는구려. 킁킁. 폐가 무슨 폐란 말이오. 킁킁. 늙은 것이 혼자 있자니 고적할 때도 많고 심심할 때도 많고 피차에 의지 삼아 지내봅시다 그려. 이렇듯 고마우신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잘 갚을는지 아사녀는 진정으로 사레사레하였다. 은혜 갚을 것을 어떻게 생각한단 말이오. 킁킁. 내가 어디 받을 것을 생각하오. 그저 조그마한 사피를 보아주는 게지. 우리 신라는 인정해놔라. 곤란한 형편에 있는 이를 구해주는 게 떳떳한 일. 그걸 무슨 은혜니 뭐니 애당초에 염두에도 두지 말란 말이오. 킁킁. 아사녀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석가탑이 이룩될 때까지 몸 담아있을 때를 얻은 것이 어떻게 다행한지 몰랐다. 그 노파는 서라벌의 유명한 두쟁리 콩콩이었다. 차돌이가 다녀간 이튿날 저녁 때 터리는 안에 갔다가 또 종종 걸음을 치고 들어오며 아가씨, 아가씨 하고 물에 빠진 사람 같은 소리를 내었다. 왜 또 방정을 떠느냐? 차돌이가 또 왔단 말이냐. 여러 번 터리에 경풍에 속은 주마는 시들하여 놀라지도 않았다. 오늘은 참 정말 큰 손님이 드셨다납시오. 온 집안이 벅적되고 야단법석인뎁시오. 터리의 눈은 더욱 호동그레진다. 또 무슨 허풍이냐. 늘 드는 손님인데 번번이 놀랄 거야 뭐 있단 말이냐. 아닙시오. 이번 손님은 아가씨께 큰 개관이 계실 손님이라납시오. 내게 개관 있는 손님. 그 애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오늘 오신 손님이 바로 경신서방님이라납시오. 너보다 먼전 아는 짐작을 하고 있었단다. 어규, 아가씨는 참 이인이시여. 미리 다 알고 계시니 벌써부터 오신다 소문이 난 터이고 또 저번 밤에 불국사에 나타나셨으니 을에 집에 들르실 것 아니냐. 주마는 겉으로 태어나나마 두 뺨이 불같이 붓어지는 것을 보면 속으로는 흥분에 떠는 탓이리라. 언제라도 한번 만나야 할 그이. 제 속에 숨은 비밀을 쏟아버리려고 작정한 그이. 하루바삐 찾아오기를 마음 극이 기다린 그이것만은 정작 오고 보니 가슴은 가닥없이 두 방망이질을 한 것이다. 어젯밤에 차돌이를 만나서 자세한 경과는 들었지만 경과를 듣고 보니 더욱 궁금증이 나서 오늘 밤에는 기어코 아사다를 찾아볼까 하였더니 경신이가 정말 왔다고 하면 자리를 들 수가 없게 되었다. 아무리 괴롭고 부끄러운 어색한 노릇이라도 이왕 작정한 일은 귀정을 내어야 한다. 주마는 벌써 경신과 만나는 장면을 생각하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긴장해짐을 느끼었다. 오실 줄 번연히 아셨다면서 왜 신색이 붉으십시오. 오호호. 터리는 벌써 제 아가씨의 기색을 살피고 또다시 버릇없는 소리를 내놓았다. 그러나 주만이가 대척도 않는 것을 보고 제 말이 빗나간 것을 깨닫고 다시 근심스러운 얼굴로 아가씨, 어떻게 하실 작정입시오. 정말 이혼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깁시오. 마당과 뜰에 황토까지 깔고 정말 초행 손님이 드신 듯이 야단이던뎁시오. 듣기 싫다. 작작 떠들어라.
하고 주마는 성가신 듯이 쥐어지르듯 한마디 하고 허공을 노려보며 덤덤히 입을 닫아버린다. 오늘 밤 불국사 행차는 도 틀리셨고 터리는 혼잣말같이 중얼거리고 목을 움츠린다. 꿈에 본 것 같이 다녀간 차돌이를 생각하고 오늘 밤에 또 못 만나게 되는 것이 섭섭함이리라. 예, 안에나 들어가 봐라. 손님이 드셨다면 좀 바쁘겠느냐. 무슨 일이라도 거들어야 될 것 아니냐. 주마는 조용히 터리에게 일렀다. 그는 제 홀로 끝없는 생각에 잦아지고 싶었다. 바늘 끝같이 날카로워진 신경은 터리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그 얼굴이 눈에 띄는 것도 까닭없이 제 생각을 흔들리게 하였던 것이다. 쇳내 없으면 사람이 없는갑시오. 사람이 발길에 채일 지경인뎁시오. 터리는 종알종알하면서도 몸을 일으켜 나갔다. 저는 저대로 차돌이 생각을 하고 있는 판에 쫓아내는 듯해서 골이 잔뜩 난 것이었다. 얼마 안 되어 터리는 구는 듯 돌아왔다. 어규, 그때 아가씨께서 쇳내를 안 보내셨다면 더 큰 구중을 모실 뻔했는뎁시오. 일이 이렇게 바쁜데 터리녀는 뭘 한다고 별당 구석에 자빠져 있느냐고 마님께서 야단야단을 치시겠습지요. 그러기에 봐라. 일은 바쁜데 잘캉하게 들어박혀 있어야 될 노릇이냐. 어규 마님께서 그렇게 욕정을 내실 줄은 정말 몰랐는뎁시오. 그런데 왜 또 왔느냐. 일은 거들지 않고 아무튼 2년 오기는 잘 왔다. 너 아가씨께 냉큼 가서 다시 세수를 하고 새 옷 갈아입고 기다리라고 여쭈어라 하시던뎁시오. 그건 또 무슨 가달길까? 대감님께서 사랑해서 진둥 한둥 들어오시더니 마님께 무슨 분부를 내리신 모양이던뎁시오. 처음에 마님께서 무에 그리 급하냐고 하신 눈치였는데 대감께서 펄펄 뛰시며 그 사람이 며칠 묵어갈 줄 알았더니 내일로 당장 떠나겠다 하니 오늘 저녁에라도 저희 둘을 만나보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역정을 내시던뎁시오. 그러니 아마 아가씨 선을 보이실 모양이던뎁시오. 아가씨도 경신서방님 선을 보시고 주마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조만간 상면을 해야 될 줄 알았지만 그 기회가 이렇게 속히 닥칠 줄은 몰랐다. 장래 사위라도 유만무동, 외동딸의 외동사위, 웬만해도 살갑고 귀여운 정을 금하지 못하려든 세상에 다시 없는 배필을 구했거니 생각하는 어버이의 마음은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전지도지할 것이랴. 아무리 융숭하게 아무리 중란하게 대접을 하고 또 하여도 그래도 미진한 듯 필경에는 안방에까지 맞아들이기로 하였다. 혼인은 이미 다 된 혼인이니 장내 장모님도 뵙고 장내 아내까지 상면을 시키는 것도 무방할 듯한 것이요. 그보다도 딸의 평일의 기상을 잘 아는 유종은 비록 자기 마음에 10번 20번 든다 하더라도 주만에게 미혼전 신랑감을 한번 보여 두자는 생각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설령 혼인말이 없는 터수라 하더라도 친구의 아우, 동지의 아우에게 연상약한 그들을 내외시킬 까닭은 조금도 없었다. 당나라 풍속, 당나라 예법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오늘날이지만은 아직도 꽃각시, 꽃서방의 유풍을 버리지 않고 명절대로나 풍월당에서나 젊은 남녀끼리에 같이 노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음에랴. 주마는 결심을 한 바이지만 그래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지로 누르며 별당에서 불려왔다. 어머니를 따라 방문을 열고 들어설 때 얼굴은 화끈하고 달았으나 뜻밖의 가슴은 가을 호수처럼 가라앉았다. 여보게, 저 애가 미거한 내 딸이라네. 어허. 아버지는 긴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너그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등 뒤에 반쯤 숨은 주만을 눈으로 가리켰다. 네, 네. 경신도 유종의 말에 웃으며 대답하고 벌써 좌정했던 몸을 기거를 하는데 근 웅길이 번개같이 주만의 뺨을 스쳐가는 듯하였다. 주만은 그 안광에 눌리면서도 슬쩍 보아도 근 어글어글한 뺨과 번듯한 이맛정과 쭉 일어선 콧대가 야무지고 뚜렷하게 눈 속에 꽉 차는 듯하였다. 과연 아버지 말씀과 같구나. 저분 한 분이면 금성이 따위 100명은 넉넉히 대적하시겠구나. 주만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다들 앉아, 앉아. 유종은 장내 사위와 딸을 번갈아 보며 앉기를 명하였다. 앉기를 기다려 정중한 목소리로 아까도 말했거니와 자네 댁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세이가 두터운 터. 더구나 하란 일에는 언제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날까지 힘을 아울러 왔지만 자네 백씨는 벼슬을 버리고 나 혼자는 고장난명. 인재 조정에 간특한 무리가 차고 들에 유현이 없으니 나날이 기울어가는 이 국운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는 벌써 늙고 병든 몸. 자식이라고는 저것 하나뿐. 후사를 부탁할래야 우리 집안에는 부탁할 사람이 없네 그려. 오직 믿는 것은 자네 형제분뿐. 백씨도 벌써 늙으셨으니 이 막중대사를 맡을 이는 오직 연부역강한 자네뿐이란 말일세. 유종은 깨까지 말하고 숨이 가쁜 듯이 말을 잠깐 끊었다. 잠자코 듣고 있던 경씨는 자리를 피하여 절하며 저같이 나이 어리고 아는 것이 없사오니 어찌 그런 막중대사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넓으온즉 저절로 그 사람이 있을까 합니다. 그 말소리는 지극히 공손 하나만 마치 큰 종 모양으로 주만의 귀를 잉잉 울리는 듯하였다. 그 사람이야 많을수록 좋지만은 어디 사람 없기가 쉬운가. 어서 일어나게 일어나. 자네가 그렇게 겸양하면 이 늙은 내가 도리어 부끄럽네. 유종은 한탄하고 다시 주만을 돌아보며 아가, 굿을 아가, 너도 잘 알아듣느냐. 주만은 몸을 흠칫하며 네 하고 모기 소리만큼 들릴락 말락 대답하였다. 왜 대답이 시원치 않으냐. 너는 장래의 이분을 호트로 남편으로 알고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신라를 바로잡을 영웅으로도 섬겨야 하느니라. 주만은 그 자리에 엎드리고 말았다. 하도 억색하여 엉엉 목을 놓고 울고 싶은 것을 참고 떨리는 소리로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응, 감당할 수 없어. 허허. 아버지는 딸의 말이 어리광 비슷하나마 이런 경우에 썩 잘된 대답인 줄 알아들었다. 오늘 밤 얘기로는 내가 너무 지나쳤나 보다. 내가 있으면 도리어 불편하겠구나. 여보 부인, 뭐 밤참이나 좀 내시구려. 유종은 나가버렸다. 사초 부인은 음식 준비하느라고 들락날락하게 되고 주만과 경신이 단둘만 남아 있을 때가 많게 되었다. 주만은 아까부터 벼르고 벼르다가 필경 죽을 힘을 다 들여 입을 열었다. 좀 청짜올 말씀이 있어온데 경씨는 장내 아내가 먼저 말을 보내는데 적지 않게 놀란 모양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은 정령 떠나셔야 되실는지 뭐 꼭 갈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러시다면 내일 하루만 더 묵어 가시면 어떠하실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내일 밤 술시 초쯤 되어 임해전 궁장 뒷길로 좀 배웁고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만 8월 초승달은 은고리 모양으로 임해전 곡대기에 비스듬히 걸리었다. 궁한 언저리 하늘에 부연 무지개 같은 기운이 환하게 떠오르는 것은 횃불, 화토불, 초롱불이 휘황한 탓이리라. 그러나 드높은 궁장 밑은 으슥하게 어두웠다. 아까부터 경신과 주만은 아무 말 없이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길을 겨우 발로 찾으면 아란히 걸었다. 만일 누가 보았다면 정겨운 남녀 단둘이 애달픈 사랑이나 속살거리는 줄 알련마는 서울 한복판에도 후미진 고리라 인적도 드물었다. 그렇게 도지게 먹고 또 먹은 마음이건만 주만은 어안이 벙벙하여 어디서부터 말을 끄집어내어야 오를지 갈래를 잡을 수 없었다. 출렁출렁 안압지에 물결치는 소리만 새어 들려도 까닭없이 마음이 울렁울렁하였다. 경신은 경신대로 왜 명문인지 알 길이 없었다. 아무리 정해놓은 아내이지만 초대면 하던 말에 가만히 만나자는 것부터 이상스러웠다. 그 얼굴지와 말씨와 몸가짐으로 보아 털끝만 치라도 딴 의심을 품을 수 없는 것이 더욱 수수께끼였다. 그렇다고 그 간절하고 조그마한 청을 물리칠 수도 없었다. 저렇듯 뒤연하게 아름다운 장내 아내와 거닐어 보는 것도 그리 싫지 않은 구실이었다. 물론 선선히 승낙하였다. 첫눈에도 주만이가 그의 꿈꾸는 아냇감으로 모든 자격을 갖춘 것 같았다. 행복의 꽃구름 속에 쌓인 듯한
그는 승낙을 한 뒤에도 저기 호기심이 움직이기는 하였지만 조금도 불길한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주만이가 한결 더 정다워지는 듯하였다. 이 꽃다운 약속이 그에게 더 자지러진 기쁨을 갖다 줄지언정 손톱만한 슬픔인들 싫어올 리가 있느냐. 언약대로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여쭐 말씀이란 과연 무엇일까. 벌써 활 반박탕거리는 더 걸었겠거늘 종시 말이 없으니 왠가 달길까. 그렇게도 하기 어려운 말일까. 경신은 차차 갑갑증이 났다. 더구나 고개를 다소 굿하고 자기 옆을 따르는 주만의 뺨 언저리가 은은한 달의 원광에도 오그로나 새긴 듯이 빳빳하게 움직이지 않는 양이 단단한 결심이나 깊은 수심에 잦아진 듯하여 그의 햇발같이 밝은 가슴에도 흐릿한 구름 흔적을 던져주었다. 침묵은 갈수록 답답해졌다. 경신은 주만의 말하기를 기다릴 것 없이 자기가 먼저 이 답답한 침묵을 깨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호방한 그도 어쩐지 목이 닫혀진 듯 얼른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발길은 안압지를 애두른 궁장 옆으로 왔다. 어느 결의 달은 그 까마득한 밤을 넘었는지 선들선들 이는 맑은 바람을 따라 눈보라처럼 그 은가루를 휘날린다. 목가라 그러한지 축축한 기운이 한결 더 옥깃으로 선득선득 스며드는 듯 날이 제법 선선해졌군요. 이제 경신은 마침내 말허두를 잡았다. 네, 그래요. 벌써 8월. 주만은 경신이가 먼저 말을 끄집어낸 것을 매우 반기는 듯하다가 이내 목소리를 덜어뜨리며 그러면 8월 한가위도 인제 며칠 남지를 않았지요. 하며 달빛을 덤석 아는 경신의 얼굴을 우러러본다. 뭐려 아직도 초승인데 열흘은다. 하다가 경신은 빙그레 웃었다. 그는 언뜻 자기네들 혼인 날짜가 8월 스무날로 작정된 것을 생각함이리라. 주만은 불쑥 나오는 말에 고까짓 열을 하고 무참한 듯이 말을 끊어버렸다. 내가 왜 걱정 비슷하게 이분께 이런 말을 할까? 이분께는 아직 우리의 비밀을 알려드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 열흘이 멀단 말씀입니까? 가깝단 말씀입니까? 어허허. 경신은 기탄 없이 크게 웃으며 주만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그의 가슴에 얼진하였던 구름 그림자는 벌써 가뭇없이 사라졌다. 아름다운 장래 아내의 까닭붙은 한마디도 그의 귀에는 거슬리지 않을 뿐인가? 기름같이 미끈하게 지나가고 만 것이다.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망설이는 아랫감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다. 이때다, 이때다. 주만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이때야말로 이분께 모든 사정을 얘기해야 한다. 모든 비밀을 알려드려야 한다. 주만은 용기를 가다듬어 숙였던 얼굴을 번쩍 들었다. 단밖에 인기척의 놀람인가? 달빛을 셀력으로 소금인가? 무슨 새인지 푸드득 날아오르는 소리가 바로 임해전 석가산 어림에서 그윽이 들리었다. 주만은 용기를 내어 경신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진실을 말할 때 누구든지 용기가 필요하죠. 상대에게 상처 줄 진실을 말할 용기.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